GM 경영진이 군산공장 재가동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인수자가 나타나면 매각에 협조하겠다고 밝혀 군산공장의 정상화에 더 이상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GM노조와 민주노총이 군산공장 폐쇄가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폐교되는 서남대에 추진되는 공공의과대학의 설립 주체를 놓고 여러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새만금과 탄소, 금융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호소하고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GM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의원들과 GM 경영진의 간담회가 오늘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GM은 군산 공장 재가동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승환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 간담회, GM의 베리앵글 해외사업 부문 사장이 참석했습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베리앵글 사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두 종류의 신차를 부평과 창원 공장에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군산은 배치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군산 공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까? 군산 공장에 대해서는 아주 지금 현재 궁색하고 궁핍한 입장입니다. GM 본사는 군산 공장은 버리고 한국 정부 지원을 받아서 부평 창원은 살리겠다는 입장인데요. 우리는 정부가 지원한다면 군산 공장을 살리기 위한 지원이어야 한다. GM 측은 군산 공장의 재가동은 어렵고 공장 폐쇄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은 원론적인 측면만 얘기를 했고 구체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얘기를 좀 안 했습니다. 베리앵글 사장은 시종일관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Our desire is to work together with all of the stakeholders and to find a way to be able to fix the business and to stay. 베리앵글 사장은 또 군산 공장에 인수자가 나타나면 매각에 협조하겠다고 밝혀 군산 공장의 정상화에는 더 이상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JTV 뉴스 이승원입니다. GM 군산 공장의 폐쇄 결정이 나온 데에는 GM의 경영진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비용의 비효율적인 생산 구조를 경영진이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계속해서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3일 GM이 폐쇄 방침을 밝힌 한국 GM 군산 공장입니다. 지난 2014년 이후 3년째 20%의 공장 가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평 1공장과 창원 공장의 추정 가동률은 100%에 가깝고 부평 2공장의 가동률은 70%로 전국 4개 공장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GM은 가동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더 이상 운영을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GM은 군산 공장의 폐쇄로 2천여 명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게 되지만 인건비 등으로 연간 3천억 원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동률 하락에 따른 낮은 생산성 구조는 GM이 만들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군산 공장의 가동률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잇따른 유럽 시장의 철수로 보고 있습니다. 2013년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 철수 이후 수출 기지인 군산 공장의 생산량은 곤두박질 쳤습니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요구한 신차 배정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난해에는 3만 8천 대에 그쳤습니다. 높은 원가율도 저생산성 늪에 빠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경쟁사보다 많게는 17% 가까이 매출 원가율이 높다 보니 GM이 비싼 가격의 부품을 공급하고 완성차를 싸게 사가지 않았나 의심받고 있습니다. 높은 기술료와 금융비 부담 등도 군산 공장의 운영을 어렵게 만든 요인이 됐다는 주장입니다. 적자로 바뀐 이유가 뭐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R&D 비용, 이전 가격, 그다음에 이자, 그다음에 로얄티, 그다음에 최고 경영자 업무 지원비까지도 다 가져갔고요. 노조 측은 공장 가동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3년 넘게 고통 분담을 해왔는데 이제는 아예 일자리를 잃게 됐다는 겁니다. 일하는 만큼 받는 1급제 형태로 급여를 받고 있어 근로자의 고임금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기본급 인상을 하고 뭐하고 해도 일이
점점 줄어들면 임금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예요. GM 경영진의 책임이 큰데 근로자만 피해를 입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네, 노동조합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GM 본사가 현금 인출기처럼 한국 GM에서 돈만 빼가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협상카드로 쓰고 있다며 군산공장 폐쇄가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원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발표를 즉각 철회하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사실상 폐쇄가 확정된 GM 군산공장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GM 본사가 각종 손실을 한국 GM에 떠넘기는 등 현금을 빼가는 용도로 한국 GM을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정부가 한국 GM의 경영 현황을 특별 실사하고 여기에 노동조합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GM이 지금 먹튀를 하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자만 빼먹고 도망가는 사태들을 막아야 된다. 협력업체를 포함해 30만 노동자의 목숨줄을 판돈으로 걸고 폐쇄 카드로 협박하는 GM의 행태는 파렴치하다고 비난했습니다. GM은 한국에서 강탈해간 각종 비용을 되돌려 자본금으로 출자하고 공장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민주노총은 오는 23일 인천 부평을 시작으로 27일 군산, 28일 청와대에서 군산공장 폐쇄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청와대가 군산을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특별대응 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군산이 고용위기 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는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가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위한 긴급 절차를 밟아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폐교되는 서남대학교에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죠. 설립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놓고 국회에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공의과대학 설립의 타당성은 보건의료원이나 보건소에 모자라는 의료 인력을 공공의과대학을 통해 충원한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처럼 일반 의과대학에 맡겨서는 취약 지역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공공의사 양성해서 우리가 배치하면은 전국적으로 이제 골고루 이제 의사 양성되고 간호사도 그렇고 그리고 남은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이 논의의 핵심은 대학 설립을 누가 주도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의과대학의 농생명 분야를 결합시킨 서울시와 서울시립대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가능하면 지역경제와 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굳이 고르자고 한다면 사실 서울시가 하는 것이 저는 더 소망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서울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 선거를 통해 단체장을 선출한다는 변수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전문 인력 양성, 배출, 대학 운영 측면에서 중앙부처가 맡는 것이 안정적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법적인 이런 절차도 수반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부처에서 즉 정부에서 주도하는 것이 저는 현 시점에서 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남대 공공의과대학의 설립 주체 문제 못지않게 남원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설립까지의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로 지적됐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지난해부터 전북의 새만금과 탄소, 금융 분야의 3대 국가기관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데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조선소에 이어 GM 군산공장 폐쇄까지 겹친 전북의 희망을 달라면서 신설법의 조속한 처리를 정치권에 읍수하고 있습니다. 권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가 신설에 공을 들이는 3대 국가 공공기관은 새만금 개발공사와 연기금 전문대학원, 탄소산업진흥원입니다. 하지만 3대 기관 신설 법안의 국회 심사는 더디기만 합니다. 신설 예산까지 세워진 새만금공사와 연기금 대학원을 비롯해
탄소진흥원까지 법안 발의 이후 길게는 8달 동안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문턱에 걸려 있습니다. 가까스로 정상화된 2월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 전망은 어둡습니다. 당장 내일 상임위 통과를 노리는 탄소진흥원은 신설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새만금 공사와 연기금 대학원은 다른 법안에 밀려 심사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군산 조선소에 이어 GM공장 폐쇄까지 겹쳐 휘청이는 전북에 위안을 달라면서 여야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도민들은 이 세 가지 새만금 특별법, 국민연금법, 상속법만 협조를 해서 통과가 되면 그래도 희망을 가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2월 국회 다음은 4월 국회. 이때는 선거 국면에 휩싸여 정상적인 국회 가동과 법안 처리를 기대하기 힘들 전망입니다. 전북 발전을 위해 한시가 급한 3대 기관의 신설법 처리가 계속 늦어진다면 정치권에 대한 도민들의 실망감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 우리 대표팀이 올림픽 2연패의 쾌거를 이뤘습니다. 영광의 중심에는 전주에서 나고 자란 팀의 맏언니 김아랑 선수가 있죠. 특유의 미소만큼 아름다운 쾌속 질주로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대한민국 선수의 스케이트 날이 제일 먼저 결승선을 가르는 순간 초조함이 환희로 바뀝니다. 눈물이 흘러지는데 바빠져갖고 못 잘 줄 알았더니 다행히 따서 김아랑 화이팅! 너무나 기쁘고 김아랑 선수 대단합니다. 전라북도의 자랑이고 전국의 자랑입니다. 김아랑 화이팅! 전북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태극마크를 달고 지난 소치 대회를 누볐던 김아랑. 19살 여고생은 어느새 맏언니가 돼 다시 한번 대표팀의 금빛 질주를 이끌었습니다. 지난해 경기도 중 얼굴을 다친 뒤 아직도 아웃코스로 상대를 제칠 때면 가슴이 두근거린다고 고백했지만 이러한 트라우마를 딛고 김아랑은 질주했습니다. 승부수를 던지나요? 김아랑 선수 바깥으로 지금 여기서 밟아줘야 되는데요. 또 갑니다. 후배들을 살뜰히 챙기며 팀을 더욱 단단하게 만든 맏언니. 그녀의 금빛 질주와 미소는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오늘 오후 6시쯤 완주군 이서면 78살 윤모 씨의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윤 씨가 팔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으며 비닐하우스 2동과 농기계 등이 타 5,5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논두렁을 태우다 비닐하우스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맑은 날씨 속에 비교적 포근했습니다.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며 오후 들어 전주와 익산 등 6개 시군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미세먼지는 밤사이 해소되겠고 내일은 전 지역이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건조특보도 연일 확대 강화되면서 현재 대부분 지역에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주 영하 3도, 무주 영하 8도가 예상되고 한낮 기온은 최고 6도 안팎에 그치며 다소 춥겠습니다. JTB 8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